삼성증권 한지영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장의 아주 핫 이슈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하향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정말 그렇죠.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증시 5,000포인트로 올린다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이렇게 낮춰서야 되겠냐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세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 추진에 굉장히 또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중소형주들의 대량의 수급 이탈이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거 예전에 10억이었던 시절에 보면은 항상 거의 빠르면은 9월부터 늦어도 한 11월부터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까지나 수급적인 이벤트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중소형주 반등이 나오고 1월 효과를 설명했던 대부분이 이제 그 직전에 연말에 팔았던 거 다시 사들이는 그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이벤트는 증시 방향성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맥락이 조금 다르죠. 네, 좀 증시를 달라요. 활성화시킨다라고 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또 코스피가 좀 더 높게 간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거랑 조금 역행하는 엇박자 네. 타는 쪽으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증시에 굉장히 과세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과세 노이즈는 상존은 할 거지만 이게 실제로 정말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강화시킬까 기준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통과를 시키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 세제 개편 안에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정말로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올해부터라도 혹은 내년부터라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진 않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이전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 지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거의 부동산으로 우리는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쪽에서 주식으로 바꿔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게 6월달 이후로 저희가 부각이 됐죠. 네. 실제로 되게 유의미한 통계가 있었는데 2주 전이었죠.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나왔었는데 어떤 설문조사였나요? 향후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 뭘까라고 했을 때 원래 지난 20년 동안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다음이 20년 예적금. 동안. 근데 7월 달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주식이 부동산이나 예적금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제는 자산을 좀 다변화 그 안에서 주식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라는 거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저희가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권자들 내에서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이전보다는 정치권에서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충분히 없는 그럴 요인이고 명분이 되네요. 네, 오늘은 다행히 장 초반에 빠졌다가 네.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추후에도 이 과세 노이즈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거릴수록 저는 이제 더 기울이지 않을까 정책 귀를 기울이지 결정자분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더 주식 투자 친화적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 저는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제 하향 조정 소식을 들으시고 그렇죠. 5,000포인트 간다면 오잉이라는 약간 리액션이 약간 가장 의문점은 네.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은 그냥 관련 불확실성에 좀 잡음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또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대주주 양도세 하향, 증권거래세 상향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네. 고배당을 유도하는 정책도 사실은 함께 추진 중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 어떻게 좀 뻗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은행주나 증권주들 주가가 급락했던 거 보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치를 못 채우니까 다들 실망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원래 저희가 25%까지 최고 세율을 했다가 지금 정부에서 약간 추진하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35%까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다분히 실망스러운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최고 세율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추후에도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속 추진을 더 요율을 낮춰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높은 최고 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이거랑 낮은 배당 성향인데 이 두 개의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더
줄이는 완화시켜주는 거네요. 거. 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는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큰 그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5월 달 이후로 3개월 연속 지금 한국 증시 사고 있고, 오늘도 좀 많이 샀더라고요. 이들이 산 배경은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수주했으니까 이거 뭐 이야기 달라지겠다, 삼성전자 쪽으로 베팅한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올해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내년도에 MSCI 선진지수 편입, 네. 이거를 중점 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고객들을 만족시켜야죠. 고객 감동 서비스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감동시킬 만한 게 거버넌스 개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거버넌스 개선 정책 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대주주 양도세 요건 뭐 덜 강화, 이런 쪽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국내 유권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 나아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도 갈수록 좀 다시 한번 계속 건드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긴 조금 한데,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현실성이 있는 그럼요. 가능성이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도 외국인이 꾸준히 수급이 유입되니까 네. 한미 관세 협상 긍정적인 결과 도출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한 것도 외국인이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쉽게 안 빠지는 것도 이번에 6월 달 이후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들, 대표적으로 뭐 상법 개정안이 있고, 네. 지금 살짝 논란이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9월 달에 아마 본격적으로 부각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정책적인 측면들이 이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수 전반적으로 하단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대신에 이제 상단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단순히 정책 기대감 말고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관세나 관세. 또 뭐 기업들의 실적, 연준의 통화 정책, 이것과 더 직결이 되어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딱딱 쏙쏙 이해가 네.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정부의 코스피 5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까지는 뭐 상법 개정도 있었고 네. 소비 쿠폰도 발행을 했고, 자, 현 시점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준의 정책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관세 협상 관련한 그렇죠. 이야기, 또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네. 플러스 정부도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조금 더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그렇죠.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더 나올 만한 게, 그 저희가 당장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조만간 포함될 세제 개편 안에 시장의 우려보단 좀 덜 그 과세적인 증세적인 스탠스, 그 내용들이 담기는 게 하나의 또 시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실적을 이제 바닥을 통과한다는 기대감들이 본격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부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자동차주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왜냐하면은 유럽이랑 일본이 관세 인하 받았는데 한국도 인하 받으면은 결국에는 이 예전 하반기 때 뭐 100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50 정도만 망가지면은 이거는 당연히 주가에는 좋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주가를 봐도 그렇고 다시 내려가는 거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주가 변동성도 있는 걸 보면은 네. 상호 관세도 중요하고, 또 상호 관세 이외에 그 자동차 개별 품목 관세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 10%에다가 여러 관세들이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주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이쪽으로 베팅해 볼 만한 시점은 달력상으로는 10월 달 3분기 실적 시즌부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7월 달에 여러 차례 좀 흔히 말해 나락을 몇 번 경험했던 주도주들, 이쪽으로 저희가 좀 몸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또 야무지게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사실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려면 네. 전체 코스피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힘을 내줘야 합니다. 그렇죠. 테슬라를 업고 어제는 또 모처럼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회복하더니, 오늘 뉴스 보니까 퀄컴 파운드리 수주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네. HBM3 12단 퀄 테스트도 이제 4분기 안에 좀 공장 가동도 가능할 것 네, 같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좀 다른 모습, 환골 탈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슬쩍 이제 그 환골 탈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본격적인 탈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확인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HBM3 같은 경우 콜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대형 호재가 되는데 완전 호재죠. 저희가 뭐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금 몇 번 실망감 겪다 보니까 네. 만약에 작년 이 분위기였으면은 오늘같이 HBM3 조만간에 8월 달에 통과할 거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저 멀리 갔을 텐데 지금 오늘 주가도 7만 원 선 겨우 지켰던 거 보면은 아직은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전보다는 신중해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모바일이랑 그 IT 기기 쪽 관세에 대한 노출도가 많은 사업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이 관세의 불확실성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주들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나라 지수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주식들은 3분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달 이후 3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가 좀 더 진입하기에는 공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른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3분기를 잘 버티면은 4분기 정말 좀 화끈한 시장이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 우리 계속 주도주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실적이 나온 하나오션 등 조선주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잘 잘 나왔고 나왔죠.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유일한 초코카드로 이제 조선 이야기가 계속 네. 대두되고 있으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조선주 지금 뭐 들어가기. 올라가는 건 따라사기보다는 밀릴 때마다 모아서 좀 조심스럽게. 팔고 가는 그 전략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조선이나 방산주를 저희가 비중 축소 그리고 이거 팔고서 뭐 관세 피해주로 가자라고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저는 뭐 2, 3개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이자 또 주식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러티브는 관세 무풍주. 미국이 그렇죠. 필요한 어떤 것, 그게 바로 조선과 방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내러티브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지금 계속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뭐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러티브는 잘 형성이 되어 있죠. 파운드리 사업 적자 이제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관세 인하해 줄 것 같다. 이 내러티브는 있는데 아직 숫자나 현실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 측면에서 이 조선 방산 기존 주도주를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한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